자, 계속하여 김호중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김호중 결국에는 오늘 오전 바로 검찰의 송치가 확정이 되었죠. 오전 8시에 이송이 된 김호중 본인이기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김호중 본인이 검찰로 송치가 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끝났다라고는 결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기사만 본다 하더라도요, 굉장히 오묘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수석에서 내리는 CCTV 영상이 이렇게 공개가 된 겁니다. 보이시죠? 환하게 웃으면서 내리는 리쌍이라는 가수 그룹의 길의 모습이고, 운전석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김호중 본인이 털썩 내립니다. 지금 말이 또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김호중 본인이 운전하고 왔을 당시에 술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목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고, 두 사람이 지금 보면 함께 나란히 걸어가면서 이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만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미 상당히 좀 친분이 쌓인 모습으로 보여져요. 아무래도 얼굴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두 사람이 대낮부터, 그것도 강남에 위치해 있는 곳에 이 번화가에서 함께 이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대단했다, 대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설마 이때도 김호중 본인이 술을 마셔서 운전을 했을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길에 대한 방조 혐의 피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왜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김호중 본인은 바로 31일 오전 8시에 검찰에 송치가 됐단 말이에요. 자,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호중 본인이 검찰에 송치되고 나면 어떤 절차를 밟느냐? 이제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면서 교도소로 향하게 될지, 아니면 벌금형으로 그냥 귀가 조치가 될지, 여기에 대한 판가름이 수일 내로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경찰 내부 관계자가 유례 없는 경찰 수사 진행 속도다, 검찰 역시 이렇게 협력해서 빠르게 사건 진행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토대로 사법부와 검찰, 경찰 모두가 단합돼서 음주운전에 대한 뺑소니 혐의, 이런 꼼수를 아예 뿌리 뽑아버리겠다. 이번 선례를 잘 남겨서 앞으로 다시는 제2의, 제3의 김호중 사태를 야기시키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까지 보여지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와중에 시민단체의 고발이 터졌습니다. 고인이 된 이배우 김호중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거론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내가 정문으로 귀가할 수밖에 없었던 건 분명히 인권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 또 무슨 얘기까지 있었습니까? 결국 이배우와 같은 사태를 야기시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시민단체가 고발을 결국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고발을 하게 됐느냐? 말 그대로 이 김호중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김호중의 이 이배우에 대한 발언, 이것은 사실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어 수단에 불과하다. 이것은 고인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팬들에 대한 제2의 피해를 양산시키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명확하게 지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김호중이 이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인권을 주장한 건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어 수단에 불과하다. 오히려 고인의 명예와 팬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양산시키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고발까지 하고 나서게 된 겁니다. 김호중 본인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근데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런 기사도 났어요. 김호중 보고 있나? 바로 같은 미스터트롯의 탑7 멤버 중에 한 명인 장민호님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매니저를 대하는 태도 역시 인류였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 장민호님이 이 방송에 등장해서 김호중과 굉장히 상반되는 매니저를 따뜻하게 챙기며 휴식 시간을 함께 매니저들과 즐기는 모습들이 공개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목이 이렇게 적혀진 거예요. 많은 대목을 시사하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미스터트롯에서 시작했지만 이 탑7의 행보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민호님은 김호중 본인은 매니저에게 자신이 사고를 내놓고, 그것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놓고 대신 가서 자수해라,
라고 압박한 것에 비해 장민호님은 오히려 매니저들과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 탑7 멤버들의 팬분들은요, 아마 김호중 사건에 함께 자신의 가수가 거론되는 게 불편하실 겁니다. 황당한 건 그 거론을 김호중의 팬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호중이 잡혀갔는데 지금 꼭 공연해야겠어? 자, 바로 임영웅 가수에 대한 극성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여론은 싸늘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김호중의 음주뺑소니 혐의와 관련하여 일부 팬들이 도를 넘는 김호중 옹호 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 콘서트를 진행한 가수 임영웅에게 김호중이 잡혀간 이 시점에 공연을 해야 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듣고 나셔서 혹시 임영웅 가수의 팬분들은 댓글을 삼가하시길 미리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분개하시겠지만 이게 임영웅 가수에게 절대 도움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임영웅 가수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김호중이라는 사람과 그의 팬덤이 얼마나 심각한 사태를 벌이고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 이 내용을 소개하는 만큼 임영웅 가수를 응원하는 분들은 댓글 안 다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 공연하고 싶어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 탑7의 동기인 호중이는 지금 구속됐는데 영웅이 너는 어떻게 즐거울 수 있니? 불쌍한 우리 호중이 한 번 실수 가지고 생매장을 당했다. 영웅이는 호중이가 잡혀갔는데도 꼭 이 시점에 콘서트를 열어야 했냐? 같은 동료인데 도와줬어야 한다. 친구 입장이 어떤지 반성하고 다시 한번 콘서트 생각을 해라. 양심이 있다면 이번 공연으로 번 돈 중 일부를 김호중 구속에서 풀려나는 데 쓰고 위약금에도 보태줘야 한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 이 글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야, 사실 대중들은요,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여러분들, 영웅시대 팬분들이 댓글 달지 않으셔도 대중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뺑소니가 어떻게 한 번 실수냐? 임영웅을 왜 걸고 넘어지냐? 가수가 미치니 그 팬들도 미쳐가는 건가? 임영웅 공연하는 것과 김호중이랑 무슨 상관이냐? 어이가 없다.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것이 김호중 본인의 행태와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김호중의 극성 팬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결코 저는 과언이 아니지 않나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이 사태에서 오로지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김호중 본인의 결정적 증거가 드러났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경찰 측에서 김호중의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판단했고 음주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한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요. 결국에는 세 사람 모두가 구치소에서 이제 교도소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판가름할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 측에서 제시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판단 여부일 겁니다. 자, 이걸 사법부에서, 재판부에서 용인을 해주느냐 마느냐, 또는 조남관 변호사가 김호중 본인을 얼마나 잘 변호하면서 이것을 방어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 결과로 드러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요, 이 전시 본부장이라고 하는 소속사 직원은 메모리 카드를 직접 삼켜버렸다라는 진술을 통해서 또 한 번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세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 건 김호중 본인이 지금 소속사가 폐업까지 하게 생겼다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요, 눈 가리기 아웅일 수 있다. 다른 이름으로 폐업하고 난 뒤에 곧바로 소속사를 설립하고 김호중 본인에게 가장 적은 형량을 받게끔 하여 설사 실형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빠르게 출소하고 난 이후에 새롭게 설립한 회사에서 김호중 본인이 행사를 하고 콘서트를 가지면 그 수익금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이런 계획에 대한 의혹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실형 선고가 됐을 때 형량을 이 소속사 대표 사촌형과 6천형쯤 되겠죠. 그리고 본부장이 나누어 받게 되면서 김호중 본인이 가장 적은 형량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겠나라는 해석마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게 과연 검찰 측에서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결국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건 김호중 본인인데 엄한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런 조작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사법부를 통해 땅땅땅 결정이 나게 되면 이거
법치국가라고 하기엔 너무 민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김호중 본인 또는 세 사람 모두가 구치소에 이감되어서 아마 빠른 결과가 발표될 거예요. 그렇게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을 때 그래도 6대4 정도로 교도소로 이감이 되어 결국 깜빵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뭐 건너 제가 아는 이런 법조계 분들에게도 여쭤보니까 사실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고 해요. 자, 이 교도소는요, 구치소하고는 또 다릅니다. 유치장하고 구치소가 다르다라는 걸 수호씨를 통해 처음 알았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구치소하고 교도소는 또 다릅니다. 자, 구치소에서는요, 좀 교도소 가기 직전에 임시 대기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군대로 따지면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교도소는요, 이제 자대 배치, 자신이 2년 동안 군 생활을 해야 하는 진짜 부대로 이동하는 것처럼 교도소는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내 형량에 따라서 이제 뭐 6개월, 1년, 뭐 수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감 생활을 하는 본격적인 부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도소에 본격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 흔한 말로 죄수입니다. 그냥 깜빵 생활 하는 거예요. 쇠창살로 된 문 수준이 아니라 철문이 굳게 닫히고요.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이 교도소 안에 있는 깜빵이라고 하죠. 이 안에서 모든 것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부터는 독방 생활도 쉽지 않죠. 물론 특권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그때 가봐야 알 일이겠습니다만, 자, 이 세 사람이 과연 이 교도소까지 이 돈에 의한 의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미 구치소로 이감하게 된 김호중과 이 세 사람은요, 교도소로까지 이감될까 굉장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호중 본인을 응원하고 있는 이 몇몇 극성 팬들은 나머지 미스터트롯 탑7 멤버들과 팬덤까지 뒤흔들 정도로 굉장히 여기에 강한 반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고 불리고 있는 한 이번 사태는요, 제대로 된 정의구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 벌어진 김호중 사태 덕분일까요? 음주운전 단속 적발이 조금이나마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2023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13만 건보다 133건 정도가 하락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면요, 이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의 사례처럼 단속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모방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김호중 사태의 처벌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음주운전 과거에는 할 수도 있다라는 여론이 팽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너무나 심각한 사고들이 터지게 되면서 온 국민적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지었죠. 아마 예전에는 음주운전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안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처벌이 강해지기 전에는 아마 음주운전을 하셨던 경우도 꽤 많았을 겁니다. 90년대쯤만 봐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2010년대 이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했고, 그리고 나서 감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김호중 사태를 보고서 모방범죄도 있지만, 야, 정말 저러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저렇게 경찰에서 단속할 정도면 일반인들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김호중 사태가 우리를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이유겠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길, 음주 방조설이 떴는데 길은요, 극구 부인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다. 추측 보도 하지 말라.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음주운전을 내가 방조했다고 억측성 주장이다. 혐의점 전혀 없다. 이 기사가 정말 쏟아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좀 봤더니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네요. 본명 길성준의 추측성 보도를 멈춰달라는 당부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길의 소속사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건데요. 길은 김호중 사건 당일 김호중을 만난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칫 사실과 다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고, 실제로 추측에 근거한 보도와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길은 김호중의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았다.
참고인 조사에 응하여 아티스트가 경험하며 알고 있는 사실을 기억대로 모두 진술했다. 대중의 비난을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로 본인 또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경찰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경찰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기밀을 유지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하지만 길의 바람과는 달리 현재 많은 언론 등에서 김호중 사건과 관련하여 길을 언급하고 있고 심지어 길이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방조했을 수도 있다라는 억측성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길은 참고인이지 혐의자가 절대로 아니다. 경찰 또한 길에 대해서는 어떠한 혐의점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사실과 다른 보도나 주장을 멈추어 주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길 본인이 정말 방조죄에 해당이 된다면 그것은 김호중이 함께 이동하던 당시에 운전을 했는데 이때 술을 마신 걸 또는 술을 마셨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김호중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라는 것이 사실이어야 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CCTV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길은 극구 부인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길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어쩔 수 없는 대중들의 시각에는요, 색안경이 어느 정도는 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길 본인이 과거 3아웃이죠. 무려 3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잘 믿어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길과 함께 있었던 김호중 본인의 운전 당시에는 음주를 하지 않았다. 요렇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있었던 길이 김호중이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를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조 혐의가 없다라는 건 함께 이동을 했다라는 그 당시 CCTV 영상에 본인이 조수석에서 내렸던 만큼 적어도 그때만큼은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가 성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차후에 김호중이 길과 함께 운전을 해서 이동하던 그 당시에도 술을 마셨었다라고 밝혀진다면 이 방조죄 혐의 당연히 입증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본인은 분명히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다면 길의 주장이 맞을 경우 언론 보도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차후에 만약 언론 보도대로 김호중 본인이 길과 함께 운전을 하여 이동했던 당시에 잡힌 CCTV 영상처럼 만약 술을 마셨다. 그러면 길은 빼도 박도 못하게 방조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시간 문제가 해결을 해줄 거라고 보여져요. 자, 이렇게 김호중과 함께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하여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함께 있었던 정찬우 씨. 제가 김호중 회사로 283억 원 날라갔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수십억 원을 벌어들였다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와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정찬우 씨도 굉장히 피해를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이 소속사의 3대 주주인 개그맨 정찬우 씨가 무려 283억 원 수준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주목됐는데 폐업으로 이 지분이 휴지 조각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지분의 일부를 팔았다고 합니다. 수천만 원을 투자한 뒤 4년 만에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이 정찬우 씨가 사들였던 지분 중에 당시 수천만 원을 주고 샀던 일부 주식이 4년 뒤에 판매를 하여 수십억 원의 차익을 이미 거뒀다고 합니다. 그 외에 지분 기준으로 283억 원이 휴지 조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피해가 아니라 플러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천만 원어치 지분을 팔고 수십억 원, 수십 배의 차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회사 폐업으로 인해서 정찬우의 지분 가치 283억 원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정찬우 본인은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중 본인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지금 김호중 본인이 파산한다, 이대로 가면 재산이 다 탕진된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호중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도 상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뭐 소송 비용을 못 낸다? 그것까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광고라던가 공연에 따른
성금 125억 원 이런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하여서 본인이 감당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파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찬호 씨처럼 이미 수십억 원의 자산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그것들을 처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바라봐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건요. 자, 경찰 측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미 조사가 끝났단 얘기예요. 그런데 30일 날 마지막 조사일 날 결정적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혐의를 결정적으로 확정 추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범인 도피, 방조 혐의에서 범인 도피 교사로 혐의가 또 변경됐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살펴보니 경찰 측에서는요, 김호중 본인이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입증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은폐에도 적극 가담했다라는 것도 찾아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기사를 좀 한번 쭉 살펴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김호중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채 차를 몰았다라는 점, 매니저가 본인을 도피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 등 여러 가지가 파악되어 혐의를 추가했으며 특히 위드마크 공식, 바로 그 당시 때 알코올 수치를 알기 위해 역으로 계산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 김호중 씨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3%임을 밝혀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위드마크 공식이 열에 6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받는 공식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 위드마크에서도 면허 정지 수준이고 김호중 본인이 지금 매니저가 본인을 도피시키는데 적극 관여한 범인 도피 교사죄에다가 또 각종 증거 인멸죄까지 모두 합산이 된다면 김호중 본인은 사실 징역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범인 도피 교사죄가 뭡니까? 범죄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도피를 할 수 있게 교사한 거다. 도와줬단 얘기예요. 매니저를 통해서 본인이 도주할 수 있게끔 또 매니저까지 다 연루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임을 밝혀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 대목을 가지고 검찰 측에서는 법원에서 김호중 변호사인 조남관 변호사와 법적 공방을 엄청나게 해나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김호중 본인이 정말 징역형을 심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나아가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벌금형에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결론은 어떻게 나겠습니까? 경찰 측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이만큼 자신감을 보인 적이 있나? 라는 정도로 경찰 내부 관계자들까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가 정말 제대로 단합했구나 라는 말까지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강남경찰서 측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호중 본인의 음주운전을 확정지었습니다. 발견을 했단 얘기예요. 자, 정확한 건 이제 검사가 김호중의 변호사 조남관 변호사와의 법적 공방만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이 조남관 변호사는요, 알다시피 검찰청장의 대행 업무를 맡았을 만큼 막강합니다. 그래서 전관 대우를 받는다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자, 김호중 사건을 맡은 것만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 김호중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낸다면 조남관 변호사는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모든 의뢰자들의 절대적 지지가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에서 내가 걸렸다. 전부 다 조남관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 패소하게 된다면 앞으로 아마 씻을 수 없는 좀 옥의 티를 남기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건을 수임한 것만으로도 이미지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패소까지 하게 된다면 글쎄요, 여러 가지로 변호사로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자, 정확한 건 과연 법의 심판이 어떻게 내려지느냐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드렸다시피 김호중 본인을 수사할 수 있는 날짜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30일이 마지막
수사가 가능한 날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 검찰로 송치된다라는 건요,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치소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자, 유치장 같은 경우는요, 차이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치장은 이렇게 경찰서 안에 있는 이 감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새창살이 있지만 여기 옆에 경찰분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바닥이 깔려 있어서 좀 임시로 있는 곳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구치소는 제가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치소는 사실 완연한 교도소와 다를 바 없다. 유치장에 있을 때는요, 자신이 입고 있었던 일상복을 입고 있을 수 있지만, 자, 구치소에 가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아예 교도소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쇠창살 문이 아예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어찌 보면은 약간 고시원방, 뭐 작은 원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도 뭐 가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니 여기에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자, 김호중 본인이 이제 대표와 본부장, 뭐 매니저 관계된 사람들 중에 구치소로 대다수가 향하게 될 텐데요. 이 구치소 생활은요, 사실 유치장 생활만큼은 김호중 본인이 독방을 쓰게 되면서 굉장한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만, 구치소는 그 얘기가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구치소 자체가 대다수 이 방 사이즈 대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수감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조차 교도소에 비교하면 훨씬 낫겠지만 구치소도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물론 이 구치소에서도 김호중 본인이 독방 생활을 하게 될지는 좀 기다려봐야 하는 유무이긴 하지만, 유치장에서 독방 생활을 한 김호중 본인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아마 이 담당 변호사 또는 뭐 유명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여 구치소에서도 독방을 쓰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유치장보다는 사실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더 중요한 건 뭐 저기에서 생활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결국 구치소에 있다가 차후에 나오게 되느냐, 아니면 교도소로 이감이 돼서 결국 징역형, 실형을 살게 되느냐, 흔한 말로 깜빵 생활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 분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면 추가 혐의까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김호중 본인은 음주운전만큼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다라는 입장이었을 텐데요. 음주운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아마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던 가수 김호중 씨가 31일 검찰에 넘겨지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뭐 여전히 경찰 수사를 받아오면서도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 중에 일부만을 제공했다. 그 외에 다른 핸드폰 비밀번호를 추가로 제출했거나 거기에 따른 증거를 경찰 측에서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좀 뻔뻔하다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을 제쳐놓고 본다 하더라도 범인 도피교사, 즉 쉽게 말해서 매니저에게 나 대신 가서 자수해라 라고 말하며 본인은 현장에서 도주를 한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건 음주운전이 확정이 되어야 아까 말씀드렸던 구치소에서 이동을 해서 교도소로 가게 될 텐데요. 이게 굉장한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김호중을 절대 지지하는 김호중의 팬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KBS의 뿔난 김호중 팬들, 그럴 거면 연예인 말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출연 정지 시켜버려라. 무슨 말인가 살펴봤더니, 자, KBS에서 한시적이긴 하지만 김호중 본인에 대한 이 출연 정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차후에 이 구속에 대한 여부가 판단이 될 경우 한 번 더 변경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영구 정지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김호중 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연예인 말고 다른 사람도 출연 정지 시켜라. 그게 누군가 하고 봤더니,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호중을 절대 지지하는 팬층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명서를 또 냈어요. 침통한 심경이지만 KBS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차분히 수사 결과와 사법 판단을 지켜볼 예정이다. 그러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면 연예인만이 아니라 국민을 기망했던 정치자, 정치계에 있는 인사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기망했던 권력자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라. 권력자들에게도 똑같이 방송 출연 정지나 한시적 출연 규제, 출연 섭외, 자제 권고를 내리는 등 건강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의 중심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런데 이게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누구는 제재를 받고 누구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사실 김호중 본인이 국위 선양을 했습니까? 나라를 구했나요? 대단한 박수받을 일을 했습니까? 비판을 뛰어넘어서 지금 교도소를 가게 생긴 사람에 대한 팬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건요, 굉장히 좀 낭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얘기는요, 떳떳하고 무언가 잘한 일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불리해지니까 나만 망할 수 없으니까 너도 망해라. 완전 물귀신 심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몇몇이 저에게 계속 그만 좀 올려라. 너는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보자. 너는 얼마나 떳떳하게 살았나 두고 보자.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육두 문자까지 막 댓글로 쏟아냅니다. 제가 다 삭제하고 차단하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거지 아마 보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김호중 본인에 대한 추가 증거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음주운전 뿐만이 아니라 범인 도피 교사, 그리고 많은 것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조작 여부까지 굉장한 중범죄란 말이에요. 이런 중범죄에 휘말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황당할 따름입니다. 뭐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에 뭐 관계된 사람들, 뭐 유력한 후보들. 그런데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정치인들을 단죄하지 못한다고 해서 가수 김호중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것부터 진행하면서 그들에 대한 처분도요, 경찰과 검찰, 사법부에서 하고 싶은 상태일 겁니다. 다만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할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김호중 본인에 대한 추가 증거 CCTV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김호중 운전석에서, 길은 조수석에서 내렸다. 사고 전 CCTV가 또 추가 공개가 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게 지금 가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수 길에 대한 방조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하여서 입건하지 않았었는데 이 당시 때 조수석에서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9일 밤 스크린 골프장에서 2차로 식당에 갔는데 3차로 청담동에 있는 고급 유흥업소로 가게 됐다. 사고는 3차 이후 4차로 혼자 이동하던 중에 김호중이 발생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이동할 당시에 조수석에서 내린 길의 모습이 CCTV에 공개가 된 건데요. 문제는 뭐냐? 2차 장소를 가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던 모습인데 분명히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길 정찬우는요, 김호중의 음주를 방조한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호중 본인이 스크린 골프장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확인될 경우 그 이후에 2차로 이동할 때 조수석에 앉았던 길은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게 아니냐, 이 논란에 지금 휩싸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길이 이렇게 조수석에서 내리고 이 당시에 운전을 해왔던 건 김호중 본인이었는데요. 김호중은 소주 10잔 미만을 마셨다라고 했고 유흥주점 종업원은요, 굉장히 여러 병을 마셨다, 소주를 3-4병을 마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길 본인이 뭐 핸드폰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주면서 수사에 협조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길 본인이 마지막 유흥 지점인 3차까지 함께 갔다라고 했는데 저 CCTV가 공개가 되면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두고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길이란 사람이 방조를 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건요. 결정적인 모습을 봤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 본인이 스크린 골프장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한다면 길이 그 술을 마신 김호중이 운전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조수석에 함께 타고 김호중 본인이 운전석에서 운전을 했다라는 건 방조의 혐의가 있다라고 봤을 때 길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선 김호중이 스크린 골프장에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방조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 CCTV가 공개된 이상 본인은 김호중이 스크린 골프장에서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마셨다면 얼마나 마셨는지를 증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경찰 입장에서 당신 차후에 김호중 본인이 술을 한 잔이라도 스크린 골프장에서 마셨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방조죄 혐의를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길이란 사람에게 직접 김호중이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게 된다. 굉장히 결정적인 CCTV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사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 또한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이 없이 쏟아지고 있는 김호중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 이 기사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고인이 된 이배우까지 언급하며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라고 밝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비공개 귀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을 두고 경찰 자체를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하겠다. 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제의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 고인이 된 이배우와는 전혀 다르죠. 이배우는 포토라인에도 명확하게 섰으며 결국 많은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글쎄요, 김호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초상권에 대한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사태가 발표가 되고 나서 이와 관련 대중의 반발이 매우 거세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호중과 이배우의 상황이 엄밀히 다르며 고인을 여기에다가 운운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배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찰 출석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거듭된 정밀검사에서도 혐의가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경찰만이 알 수 있는 수사 관련 기밀 정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공개되었고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게 된 강력한 압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호중은 어떻습니까? 전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던 이배우와는 다르게 음주운전과 뺑소니, 매니저를 통한 허위 자수와 결정적인 증거 물품인 블랙박스 손상 등의 정황이 너무나 명백한 데다 팬카페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할 정도로 스스로 이에 대해 일부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일 경찰 출석 당시 여기에 관련된 정보는요. 경찰 측이 아니라 소속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개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지하주차장 귀가 거부를 고인이 된 이배우까지 거론을 하며 비판하는 것에 대중의 반발심만 더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뿐이 아닙니다. 김호중 같은 땡땡땡 정치권을 흔드는 트바로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김호중의 사태가 이제는 정치권까지 뒤흔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를 얘기하는 세 글자인지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지금 기사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가 그 여파는 정치권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너나 나나 김호중 씨를 빗대어 상대방을 계속하여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사건 직후에 거짓과 은폐로 이를 더욱더 키운 점들이 이 문제가 된다라고 비판받는 정치인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민주당 의원은요. 김호중 씨가 처음에 절대로 술을 안 마셨다 했다가 나중에 알코올 부산물이 검출되니까 그때 가서 시인하지 않았냐? 마찬가지다. 정황이 드러나니까 경로하는 것이 무슨 죄냐?
사실상 시인을 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말까지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